비동사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동사입니다. 영어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비동사는 정말 어려운 동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영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동사처럼 쉬운 동사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비동사는 처음 영어를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우는 동사입니다. 쉬웠던 동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그런데 왜 이 비동사? 다시 공부하시나요? 비동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정말 많은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대략 6,000개에서 7,000개 정도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깜짝 놀랄 수의 언어가 존재하네요. 자, 그리고 보통 언어에 대한 어떤 통계나 조사가 이루어질 때 대표하는 언어는 약 3,4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언어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비동사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관련해서 386개의 대표 언어를 조사해 봤는데요. 이 비동사나 비에 해당되는 동사, 예를 들면 우리 언어에는 뭐뭐가 있다. 이런 비동사에 해당되는 동사가 존재를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 언어에도 비동사와 같은 것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런 비동사에 해당되는 단어가 존재하는 언어는 386개 중에 몇 개 정도가 될까요? 211개입니다. 놀랄만한 일은 다시 말해서 175개의 언어는 비동사나 혹은 이 비동사에 해당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동사만이 아니라 이 비동사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역할이 있을 텐데요. 이것을 담당하는 단어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 언어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뭐뭇이 있다, 뭐뭐이다라는 비동사의 이코벌런트, 즉 준하는 서술격 조사나 동사가 존재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동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언어에는 이 비동사의 equivalent, 즉 준한다는 말을 하면서 뭐뭐이다와 뭐뭇이 있다를 언급했지만 same, 같은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같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 비동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머리를 휘저어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것이 좀 두렵습니다만은 영상이 끝날 때는 제자리에 갖다 놓도록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David is the king, 영어죠. David은 the king이다. 자, 우리말입니다. David and the king, 이것은 성경책에 나오는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영어로 만든 겁니다. 자, 히브리어에는 비동사를 사용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 David and the king을 해석해 보면 데이빗이면서 왕이라는 느낌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데이빗이 왕이라는 표현을 세 가지 언어가 조금씩 차이나기는 하지만 히브리어의 경우는 비동사가 없어도 말이 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현대 히브리어의 경우에는 이 비동사가 존재를 합니다만은 여전히 David the king 이런 식으로 씁니다. 비동사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웬 히브리어를 알려주고 있나?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비교가 오늘 비동사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입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비동사가 없어도 언어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선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언어는 서술하지 않아도 언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Happy birthday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행복한 생일이라고만 던졌는데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Thanks, 고마움드리라고만 했는데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이야기해왔던 독립객체의 관점, 독립객체로 세상을 바라보는, 즉 우리와는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원어민들이나 비동사를 아예 가지지 않는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객체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세상을 언어로 표현할 때 굳이 비동사가 없어도 언어는 만들어지고 비동사가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뭐뭇이다와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바닥에 반드시 깔아두어야만 오늘 비동사는 완성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비동사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영상 앞부분을 비동사가 필요 없는 언어, 그리고 예전 바이블에 나오는 히브리어 같은 쓸데없어 보이는 이야기로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자, 이것들이 정말 쓸데없는 것일까요? 비동사가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워서 지금까지 영상을 만들지 못한다고 해놓고 비동사가 없어도 되는 것은 마치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동사를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영어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늑대와의 춤을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자, 이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늑대와의 춤을이라는 것이 주인공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죠. 여주인공의 이름은 더 이상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주먹 쥐고 일어서일 겁니다. 자, 늑대와의 춤을 추는 것과 주먹을 쥐고 일어서는 것은 동적 표현입니다. 즉 동사죠. 이런 동사를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비동사를 영상으로 만드는 것을 뒤로 미루었던 이유입니다. 영어는 동사도 독립객체입니다. 자, 여기 현대 영어에 있어서 문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문장이라고 해보죠. 자, 몇 개 예문을 써두었습니다. 세종 king, JJ walking, city bombed, Samuel to live. 자, 이렇게 네 문장입니다. 저희들과 이 유튜브 채널에서 꾸준히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단어의 나열만으로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종이라는 분이 왕이라는 것, JJ라는 사람이 지금 걷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도시가 폭격된 느낌의 이미지. 자, 마지막으로 삼일이라는 사람이 떠날 것이라는 것도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자, 첫 번째는 명사와 명사니까 여러분에게 이미지가 쉽게 그려지고,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이분이 왕이구나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문법 영상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올리면서 중간중간에 에스펙트라고 해서 이것도 원어민들은 독립객체로 이해한다는 사실을 꾸준히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객체로 보지 않지만 원어민들은 객체로 봅니다. 독립객체. 자, 도시가 폭파되는 모습도 이디라는 것을 붙여서 만듭니다. 자, 이것을 보이스라고 했고 이것도 즉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것에 대한 모습입니다. 영어는 모든 것이 독립객체입니다. 영어는 동사도 독립객체입니다. 이것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비동사는 그냥 우리의 뭐뭐가 있다와 뭐뭐이다로밖에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여 개의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비동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립객체로 바라보는 영어 원어민들의 관점이 이해되어야만 이 비동사는 기본 개념을 투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장들로 다시 들어가 보죠. 여기에 비동사를 다 넣어보겠습니다. 세종 is king, JJ is walking, city is bombed, Samuel is to live. 물론 관사와 같은 디테일한 것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문장처럼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비동사를 링킹 B라고 부릅니다. 연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아는 진행형입니다. 세 번째가 수동태고 네 번째가 비투용법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연결일 뿐입니다. 문법은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지만 그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없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비동사를 쓰는 수많은 문법들이 있습니다. 진행형, 수동태, 비투용법, 정말 중요한 문법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비동사가 없어도 이 독립객체 하나하나만으로 이 문장이 어떤 이미지인지 보이잖아요. 이게 보여야 합니다. 영어는 독립객체의 언어입니다. 자, 비동사 이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비동사의 종류입니다.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메인 벌브와 auxiliary 벌브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 메인 벌브는 렉시컬 B와 코필러 B로 나눠집니다. 이 auxiliary 벌브 같은 경우는 primary verb B와 modal B로 나눠집니다. 저희들 영상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어렵게 보이지만 이 어려운 단어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영상이 끝나면 아시게 되죠. 단어만 어려운 것들입니다. 자, 이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되면 비동사를 넘어 영어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이 표 밑에 대표 문장을 넣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게 렉시컬입니다. 존재하다라는 거죠.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렉시컬은 의미니까요. 자, 이것은 영상 뒤로 가면서 이 비동사가 없는 언어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재밌어집니다. 자, 두 번째 커필라, 이건 아주 쉽죠. 대표 문장은 앞에서 했던 David is the king입니다. 이 데이빗이 곧 왕이죠. 결국 데이빗과 더 킹을 연결만 해주는 겁니다. 코필러 해주는 거죠. 자, 조동사로서의 be, 여기서 primary verb라는 것이 있는데 조동사로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aspect와 voice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aspect와 voice, 우리 문법 영상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자, aspect는 대표적인 것이 ing형이죠. 즉, I'm writing a letter, 진행형이죠. voice는 태입니다. 비동사가 필요한 태는 뭐죠? 수동태죠. The letter is sent. 자, 마지막으로 motor verb로서의 be, I am to leave. 우리 비투용법 배웠죠? 이 비투용법은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뭐를 조동사처럼 쓰이니까요. 좀 어렵게 보였지만 예문을 넣고 보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다 아시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게 비동사의 전체입니다. 물론 좀 더 어려운 비동사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double B라는 것 같은 신기한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is 두 개를 쓰는 경우라든지 이런 거
뭐 어떻게 보면 예외 같기도 하고 깊이 들어가야 할 것들, 뭐 이런 것들이지만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잘 없으니까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렉시컬이라는 겁니다. 아니 사실 단어라는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지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이 있다고?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문장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The man walks. The man is walking. 이 두 개의 문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혀 차이점을 못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그 사람이 걷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의 객체로 바라보게 되면 이 두 모습은 동일하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필요하지 않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영어는 동사도 독립객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세상을 독립객체로 바라보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영어를 제대로 이해할 준비도 되신 거고요.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비동사가 필요하다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필요할까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 문장이 현재라는 시점에서는 뭐 문제가 없지만 과거로 가게 되면 비동사를 과거로 바꿔줄 필요가 있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 be가 없어도 이미지가 그려지죠. 문제는 이것이 시간을 표현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동사를 사용하면 was를 쓸 수 있고 was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을 쉽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존재라는 것을 비동사가 기가 막히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은 여러분들에게 이 비동사가 존재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어를 잘 하시게 될수록 이 비동사가 영어에 있어서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끼시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영어에 있어서 비동사는 크게 존재라는 의미를 하나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는 비동사와 그렇지 않은 비동사로 크게 구별이 되는 사실. 자, 이 표를 보고 확실해 두셔야만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동사의 모습입니다. 비동사는 be, being, been, is, am, are, was, were 이렇게 8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뭐 be, being, been 이 세 모습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 다음에 5개는 be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동사가 서로 다른 단어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영어학자는 이 be를 프랑켄슈타인 오리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저것에서 가져와서 만들어진 동사가 되어버린 거죠. 자, 4개의 다른 루트에서 8개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아두어도 될 겁니다. 저희가 비동사 영상을 기획하면서 이 비동사도 시리즈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비동사 역사도 한 편 제작 중입니다. 비동사 역사편도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다시 이 표로 돌아와서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렉시컬을 대표하는 문장으로는 뭐 앞에서 to be or not to be를 썼지만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 there is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딱 보시면 여러분 대부분 느끼실 겁니다. 원어민들이 이 there be 문장을 정말 많이 쓰더라는 것을 느끼시죠? 왜요?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나시면 반드시 이 영상들을 다시 보셔야만 합니다. 당시에는 비동사와 연결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존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어는 독립객체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객체 하나하나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동사, 존재죠. 그리고 there, 공간을 함께 표현해줘야만 이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there는 공간이고 비동사는 존재입니다. 렉시컬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3가지로 나눠지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오늘 기본 비동사 편에서는 최종적으로 빼기로 하였습니다. 만들다가 지난주에 하는 저희들도 힘들어서 뺐습니다. 자, 이 부분은 동사 마지막 영상들을 정리하면서 비동사 심화편에서 다시 한번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다음은 코필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코필러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연결만 시켜주는 거잖아요. 삼률 is happy. 삼률과 행복을 연결해서 삼률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니까요. 비동사는 연결입니다. 그런데 이 코필러에서 there be 구문만큼 많이 사용되지는 구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it is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만은 이것은 나중에 영어 이야기편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지만 잘 보이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time, distance, weather, 그리고 cost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비동사와 그냥 연결시키면 identity, 즉 정체가 불명확하게 느껴진다고 원어민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identity가 가장 확실한 대명사, 뭐죠? 저희들이 이 영상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인식의 최고 단계, 바로 이시죠. 그래서 it is 시간, it is 거리, it's 날씨, it's 비용, 이런 식으로 원어민들은 정체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언어적 습관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주어라고 부르든지 시간, 거리, 날씨, 비용 이런 것들은 it을 사용한다는 것을 문법적으로 무조건 외우시든지 상관없습니다만 원어민들의 기본적 생각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하고 느끼셔야 제대로 된 영어가 여러분들에게 치화될 겁니다. it은 identity이고 be는 연결입니다. 자, 여기서 좀만 더 들어가면 it's me라고 할 때 이 it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이덴티티를 주기 때문에 I'm myself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가 이곳에 올려드린 영상들과 함께 보시면 it's me, 원어민의 느낌으로 반드시 취하되실 것을 믿습니다. 코필라도 깊이 들어가면 사실 종류가 많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만 알아두어도 비동사의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에게 깊이 박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조동사로서의 비입니다. 비동사가 영어에서 가장 위대한 동사로 자리매김한 것은 지난 1500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 영어에 와서는 이 비동사 없이 영어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 발전의 모습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조동사로서의 비입니다. 사실 이 조동사로서의 비동사는 영상 앞부분에서도 이미 설명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어려워야 하는 것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들께서도 영문법을 잘 아시고 저희들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이 쉬워집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비동사를 뒤로 미뤄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ing형과 연결해주면 진행형이 되는 겁니다. ed형과 연결해주면 수동태가 되는 거고요. 저희들 문법상 꼭 보셔야겠죠? primary와 modal, 이 법조동사로 나눴지만 이것은 문법적인 분류 때문인데 사실은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독립객체를 이해하시는 것이 더 영어적이라는 생각을 하실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투부정사와 연결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ing를 쓰면 어떤 이미지가, 과거분사를 쓰면 어떤 이미지가, 투부정사를 쓰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독립된 이미지로 느껴지셔야 합니다. 독립객체입니다. 영어는 동사도 독립객체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비동사의 기본 개념과 비동사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문장 구조까지 전반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비동사가 없는 언어들이 있다고 했는데 비동사가 없다면 어떻게 존재를 나타내느냐? 간단합니다. 자, 이 단어.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발음을 제대로 못하지만 예이시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동사가 아니고 그냥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넣으면 존재한다가 되는 겁니다. 모든 언어가 우리의 메커니즘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영어도 그렇고요. 이 다름을 이해하는 것, 외국어를 배우는 기본이 돼야 될 겁니다. 언어의 메커니즘은 우리 것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것들이 더 많습니다.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에서도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는데 비동사가, 물론 모든 동사가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비동사가 없다면 시간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이건 히브리어까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시죠. City bombed yesterday. 자, 이 문장에서 동사가 없어도 yesterday라고 하는 시간의 부사로 시간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을 객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방법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동사가 어느 정도 느껴지셨나요? 오늘 비동사를 큰 틀에서 이 표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야 하나, 이렇게 고민했던 영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은 우리와 관점이 다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입니다. 없어도 되는 것이지만 또 영어의 전부일 수도 있는 참 재밌는 동사라는 느낌 받으셨나요? 영어 공부를 전쟁에 비유하자면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고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중요한 고지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관사, 전치사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이 비동사도 중요한 고지입니다. 비동사를 점령한다는 것은 영어 공부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신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ye.